산타가 물건을 배달하다 그만 썰매가 망가져버렸다. 깜깜한 밤이라 이리저리 헤매다 보니 멀리서 불빛이 반짝였다. 오두막이구나. 살았다. 조그만 오두막에는 할머니, 과부, 처녀 이렇게 여자 셋만 살고 있었다. 여자들은 산타를 보자 선물을 주러 온 줄 알고 각자의 양말을 내밀었다. 산타는 여자들의 양말에 선물을 한가득 꽂아주었다. 감동한 여자들이 말했다. 납작해서 볼품없던 양말이었는데 이렇게 많은 선물이 꽂히다니요. 보기만 해도 흥분이 됩니다. 흐뭇해진 산타는 체면 불구하고 하룻밤을 재워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런데 그 집에는 방이 딱 하나뿐이었다. 결국 하나뿐인 방에서 여자 3명과 같이 자게 된 산타. 그런데 늙은 산타도 남자인지라 세 여자들 옆에 누워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하지만 점잖은 체면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고민하다가 잠꼬대를 하는 척 말하였다. 납작한 양말은 들어라. 납작한 양말은 들어라. 내 선물도 한 번만 꽂아보자. 내 선물도 한 번만 꽂아보자. 이 잠꼬대를 듣고 옆에 있던 과부가 잠꼬대로 즉시 응답을 했다. 꽂고 싶으면 꽂아라. 꽂고 싶으면 꽂아라. 그 옆에 있던 처녀도 뒤질세라 잠꼬대로 말했다. 기왕이면 새 것에 꽂아라. 새 것에 꽂아라. 이때 맨 끝에 있던 할머니가 요염하게 내뱉었다. 꽂을 테면 다 꽂아라. 꽂을 테면 다 꽂아라. 파리만 날리던 한산한 비뇨기과 병원에 점잖은 남자와 여자가 들어왔다. 무슨 문제로 오셨나요?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쑥스럽지만 저희가 관계하는 곳을 좀 지켜봐 주시겠습니까? 의사는 당황스러웠지만 환자를 놓칠 수 없어 차분히 대응했다. 별일도 다 있군요. 그러시죠. 의사는 남녀를 옆방으로 들여보낸 후 창문을 통해 남녀의 행위를 끝까지 지켜보았다. 두 분이 관계하시는 것을 지켜봤는데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남자가 쭈뼛거리며 대답했다. 네, 저희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는 진찰료로 3만 원을 내고 갔다. 이 같은 일이 3주마다 한 번씩 되풀이되었다. 그러자 마침내 화가 난 의사가 따졌다. 아니,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러자 남자가 조용히 말했다. 사실 이 여자는 유부녀고 저도 가정이 있는 몸이라 마땅한 데이트 장소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반값만 해도 여가는 6만 원이고 호텔은 10만 원이나 받습니다만 여기는 3만 원이면 되거든요. 게다가 의료보험 공제로 2만 원도 돌려받으니 이 얼마나 좋습니까? 사는 게 너무 바빠서 평생을 총각으로 살아온 할아버지가 있었다. 그런데 이대로 총각으로 죽는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스스로가 불쌍해졌다. 할아버지는 죽기 전에 총각 딱지를 떼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젊은 아가씨들 누구도 할아버지를 상대해주지 않았다. 할 수 없이 할아버지는 순진해 보이는 할머니를 꼬시기로 했다. 비록 쭈글쭈글한 할머니였지만 마침내 여자와의 잠자리를 가지게 된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할머니 배 위에 올라가 열심히 작업을 하였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의외로 할머니의 거시기가 탄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할멈이 순진해 보이더니 숙맥이었구나. 이런 횡재가 있나. 훌륭한 첫 경험을 끝낸 할아버지가 흡족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칭찬했다. 당신이 이렇게 젊은 여자 같은 줄 몰랐소. 미리 알았더라면 돈을 더 줄 걸 그랬소. 그러자 할머니가 씩 웃으며 말했다. 나도 놀랐지. 당신이 그렇게 설 줄 누가 알았겠어. 그랬더라면 이 답답한 스타킹을 미리 벗고 할걸. 엄마와 어린 딸이 마차를 타고 시내를 구경하고 있었다. 마차가 마침 홍등가 뒷골목을 지나가는데 거리에 여성들이 줄줄이 서 있었다. 궁금해진 딸이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저 여자들은 저기서 뭐 하는 거야? 당황한 엄마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친구를 기다리는 거야. 그러자 마부가 촐싹맞게 끼어들며 말했다. 아줌마,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왜 거짓말을 해요? 그 말을 들은 엄마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더욱 궁금해진 딸이 또 다시 물었다. 엄마, 솔직하게 말해줘. 뭔데? 진땀을 흘리던 엄마는 화가 나서 마부를 힘껏 째려보았다. 그러고는 어쩔 수 없이 딸에게 올바로 설명을 해주었다. 얘기를 다 듣고 난 딸이 또 다시 질문이 있다며 물었다. 엄마, 그럼 저 언니들도 아기를 낳아? 엄마는 다시 난처해졌다. 아주 가끔 그럴 때도 있지. 딸은 안쓰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그럼 그 아이들은 어떻게 돼? 옆에 있던 마부도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었다. 몹시 궁금한 눈치였다. 그러자 엄마가 대답했다. 그 아이들은 대부분 마차를 모는 마부가 된단다. 어느 꼬마가 동네 친구를 만났다. 친구는 비싸 보이는 새 가방을 메고 있었다. 그 가방 산 거야? 응, 내 용돈으로 샀지. 그런 큰 돈이 어디서 났어? 다 버는 방법이 있지. 친구는 꼬마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른들은 무엇이든 꼭 비밀이 한 가지씩 있어. 그걸 이용하면 용돈을 벌 수 있다고. 정말? 꼬마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친구에게 그 방법을 알려달라고 말했다. 신기한 방법을 실험해보고 싶어진 꼬마는 당장 집으로 달려갔다. 잘 놀고 왔니? 엄마, 응, 왜? 나 엄마의 비밀을 알고 있어. 깜짝 놀란 엄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게 정말 통하다니? 꼬마도 어리둥절하였다. 이윽고 당황한 엄마는 황급히 돈을 꺼내더니 꼬마의 손에 10,000원을 쥐어주었다. 그러고는 신신당부하였다. 절대 아빠에게 말하면 안 된다? 꼬마는 정신을 차리고 침착하게 대꾸했다. 염려 마. 엄마의 비밀은 내가 꼭 지킬게. 10,000원을 벌게 된 꼬마는 신이 났다. 그러자 또 다시 해보고 싶어졌다. 잠시 후 아빠가 들어오자 꼬마는 아빠에게 슬쩍 말했다. 아빠, 나 아빠의 비밀을 알고 있어. 그 얘기를 들은 아빠는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아빠는 황급히 돈을 꺼내 꼬마에게 20,000원을 주며 말했다. 너 엄마에게 절대 말하면 안 된다. 걱정 마, 아빠. 아빠의 비밀은 내가 지켜줄게. 순식간에 30,000원을 벌게 된 꼬마는 더욱 신이 났다. 꼬마는 다음날 아침에 집 밖으로 나갔다. 거기에는 옆집에 사는 아저씨가 있었다. 다시 장난기가 발동한 꼬마는 그에게도 똑같이 말했다. 아저씨, 나 아저씨의 비밀을 알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아저씨도 역시 예상대로 크게 놀랐다. 꼬마는 이번에는 얼마를 받게 될까 몹시 기대가 되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아저씨는 돈을 꺼내지는 않고 갑자기 눈물을 글썽거리는 게 아닌가? 그러더니 꼬마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야 알았구나. 가까이 오너라. 아빠가 한번 안아보자꾸나.